자,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명시해서 지금까지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 그러니까 전 통일교 간부의 수첩에서 작성된 바로 이 대목, 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 건데, 이 정황 증거밖에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럼 특검의 첫 질문은 뭐였을까요? 물론 첫 질문은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무언가를 던졌을 텐데요. 사실 그 질문의 순서도 오늘 진행된 그 수사에 누가 조금 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수사를 하는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면 첫 질문은 이거 던졌을 것 같아요. 2022년 1월 5일 만났나요? 부터 시작을 하겠죠. 일단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을 실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면 분명하지만 네. 정말 확실한 물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수첩에 적은 건 누구나 내가 적었다고 하고서 적을 수 있는 마치 일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정황 증거임은 분명하고, 해당 그 여의도 식당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방문을 했는지,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 그 전후 맥락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네. 아마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부터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잠깐 듣고 왔는데 권성동 의원 1억 원 의혹에 대해서는 발걸음까지만 멈추고 반박을 하던데, 권성동 의원의 방어 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워낙 수사 과정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부분 봤는데 예. 대부분 말을 아낍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 어찌 보자면 내 전략을 노출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일종의 힌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은 뭐 죄송하다거나 잘 받고 나오겠다는 인사만 정하는데 네.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어떤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것만으로는 강력한 물증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금품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 뭐 CCTV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금품도 수수한 바가 없고 그 수수에 대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자,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오늘 또 조사할 또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입니다. 특히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들을 대거 가입시켰고,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로 지원해놓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의혹들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그 통일교, 지금 구속된 통일교 옛 2인자 윤모 씨와 건진 법사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예. 이 윤모 씨가 건진 법사에게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당원들 필요하냐, 윤심이 정확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규모는 한 10,000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이후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낭패다 이러니까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대통령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 결국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뭔가 계속 지원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2023년 3월에 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김기현 대표였죠.
그럼 김기현 대표가 됐으면 김기현 의원의 입장도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건진법사나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보면 뭐 윤모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건진법사와도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예. 통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소통한 적도 없다. 그래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역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또 했어요. 준비한 질문지만 5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다 확인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혹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선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뭐 동의를 한다면 야간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 동의안이 없으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체포가 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동의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물론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첫 번째 소환 조사였고 구체적으로 특검이 어떤 물증을 갖고 있는지 권성동 의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 소환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3시간 가까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지금쯤이면 법원에서 어떤 점을 좀 소명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 오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결국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부분 소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뭐 사후에 어떤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이런 진술한 부분이 예. 과연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내지 방조가 되느냐에 대한 혐의, 그 부분을 좀 초반에는 다퉜으리라고 보고요. 지금쯤이면 이것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냐. 네. 진술이 번복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미리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지 그 부분을 양측이 공방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구속의 어떤 필요성을 높이는 사유가 되면 분명하나 어떤 구체적인 자기 행위가 개입되었는가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로 남습니다. 아마 양측이 그 부분을 두고서 좀 공방을 오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약 특검 측에서 확실한 물증, 이 정도라면은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물증을 제시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관련 속보는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